낙준연대냐 낙석주의냐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낙준이면은 이낙연, 이준석 연대를 말하는 거고요. 낙석주의는 이낙연 그다음에 이준석을 낙석주의. 근데 앞하고 뒤에는 어감이 완전히 다른데요 지금요. 이렇게 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심상치는 않아요. 우선 이준석 전 대표가 뭔가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그 내용 좀 들어보시죠. 저는 이낙연 대표가 어쨌든 정치하면서 굉장히 그 신조가 굳으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어쨌든 본류로서 본인이 지금 상황은 잘못됐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님께도 결단의 시간이 필요할 거다. 하지만 그 전에 제가 생각을 듣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제가 어떤 울타리를 쳐놓고 들어오시겠습니까는 예의가 절대 아니다, 그거는. 이낙연 대표님처럼 사실 대통령 빼고 모든 직위를 경험하신 분이라고 한다면요. 적어도 같이 그리는 울타리가 돼야 될 것이다. 자, 이쯤 되면요. 저는 만날 의향이 있습니다. 뭐 먼저 시간 좀 내주시죠. 약간 이렇게 들려요. 분위기는.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뭔가 호의적인 얘기하는데 사실은 한 일주일 정도 전에는요. 안 그랬습니다. 일주일 전에 한 얘기와 최근에 한 얘기를 좀 비교하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국가를 걱정하고 정치를 절망하는 국민께 도움이 되는 길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가다듬고 있고요. 그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기회는 가질 수 있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분들과 지금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일에는 순서가 있는 거니까요. 뭐 금방 만나겠다든가 그런 뜻은 아니고요. 네. 문자 그대로 때가 되면 만날 거다 그 얘기입니다. 혹시 이준석 전 대표 측에 먼저 만남 제안하실 의향 같은 거 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분위기가 바뀐 건가요? 안 바뀐 건가요? 근데 약간 앞서서는 지난 6일은 지금 만나야 된다고 윤석열 전 대표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만날 수 있다는 쪽으로 흘러갔단 말이에요. 전용기 의원님. 네. 이낙연 전 대표 생각이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총선이 가까워지고 실제로 민주당 내 친명과 친낙 이런 표현까지 나올 만큼 굉장히 좀 분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께서 저렇게 조금 입장이 바뀌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이런 회동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불가능이요? 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이낙연 대표는 굉장히 또 민주당을 사랑하시고 민주당에 대한 신조가 깊으신 분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이낙연 대표와 이준석 대표는 생각의 공유가 절대 불가능한 상황일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 정치하는 스타일만 봐도 이준석 대표는 그 보수를 상징하는 그런 언행들을 굉장히 좀 세게 하시는데 예.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민주당과의 스타일로 같이 결을 하고 있거든요. 이 둘이 같이 생각의 공유가 되고 하나로 뭉친다라고 했을 때는 예. 국민들이 봤을 때는 도대체 정체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 좌우가 이렇게 합쳐질 수 있는 상황은 좀 안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근데 가졌던 지금 것이고. 보면은 만날 수 있다고 양쪽에서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것이 바로 선거를 위한 조직일 뿐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생각을 다른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시기가 너무 선거에 임박했고 양쪽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갈등을 일으킨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겠다라는 것도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사실 정체를 찾기는 좀 어려운 것이고요. 선거를 위한 조직은 진정성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 것 아닌가 하는 제 신념도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측면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만날 것이다 안 만날 것이가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평가해 주셨는데 정치인 변호사는 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려울 것 같습니까? 만남이? 저는 예측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인 필요성은 있는데 예. 그러니까 뭐든지 아무리 현실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념적이나 예.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모습에 따르면은 그러면 또 이상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은 두 사람이 만나서 뭔가 같이 하자고 얘기하는 자체가 좀 이상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완전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완전히 다른 제1당과 제2당의 예. 전직 대표들이 만나가지고 그렇습니다. 같이 뭔가를 갖다가 하는데 그것도 새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예. 민주당에서 나와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나와가지고 둘이 합쳐지는 거잖아요. 예. 정당이 뭡니까? 정당이 회사입니까? 회사라면 그럴 수 있어요. 다른 회사랑 막 싸우다가 뭐 삼성, LG 싸우다가 만들어가지고 뭐 그래도 문제가 되는데 경업금지 같은 걸로 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이념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건데 예. 과연 두 사람이 이념을 공유하는 겁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생각을 바꿨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생각을 바꿨습니까?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낙연 전 대표도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고 싶어도 세력이 본인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만 못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두사미 꼴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둘이 힘을 합칠 현실적인 필요는 있지만 예. 그렇다고 현실적인 필요만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상한 모습이 그려지니까 예.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이 내가 전향했다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과연 그런 일이 벌어질까 저는 좀 이상하다는 완전히 생각이 한쪽으로 듭니다. 넘어가서 난 전향하면서 손을 잡겠다 이러지 않는 한 이상한 모습은 가시지 않는다. 그렇죠. 커밍아웃 해가지고 예컨대 이준석 전 대표가 아니, 사실은 나 민주당이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예. 이낙연 전 대표가 그럴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하다. 뭔가 저 그림은 무엇인가. 그러나 두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만날 수 있다. 때가 되면 만난다. 만날 필요 있다. 막 이런 거잖아요. 지금요. 뭔가 모락모락 피어 있는 건 분명히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두 전직 대표들의 이런 굉장히 뭐랄까요. 귀를 잡기도 하고 눈을 잡기도 하고 심상치 않은 이 상황에 대해서 여야 양쪽에서 다 쓴소리가 나왔어요. 지금. 다음 목소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낙석연대라고 안 하고 낙준연대라고 하나 보죠. 제가 볼 때는 낙석연대 같은데 이준석 대표가 국민통합적인 훌륭한 정치를 해왔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일시적인 이합 집산을 안정적인 한국 정치의 발전의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저는 이낙연 대표가 현재까지 언급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방향과 방법이 명료하지 않은 그런 정치적 추구는 성공한 적이 없다. 수도권과 호남을 포함한 전국적으로 한 석도 못 얻을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요. 진짜 민주당 노선을 들고 나와야지 제3지대 신당하면서 뭐 이준석 전 대표하고도 만날 수 있다. 그럼 잘못하면 그 낙석연대가 돼버려요. 떨어진 돌. 그렇게 뭐 잡탕신당 제3 뭐 지대 뭐 하면요 낙석연대가 돼버립니다. 노선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무슨 실용주의적 측면에서 확 다가갈 수 있는 뭐 화끈한 무슨 그 주목을 이끌 수 있는 뭐가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 저는 그거는 그야말로 낙석이 될 수가 있다. 지내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께서 당에 대한 애정 어린 또 쓴소리는 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오히려 언론에서 너무 막 신당 얘기를 부추기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혹은 지금 낙석연대 뭐 이낙연 이준석 만난다 이걸로 다르게 말하면요 낙석주의가 됩니다. 워닝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석주의다 이렇게. 뒤에 보면 뭐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비꼬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정기랑 교수님 낙중연대냐 이거는 뭔가가 이루어지는 듯한 분위기를 주는 표현인데 반대로 낙석연대나 더 가면 낙석주의까지 가면은 이거는 뭐 되긴 뭐가 되겠어 돌이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파괴력은. 글쎄요. 뭐 저는 몇 사람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김민석 의원, 신지호 의원 또 장경태 의원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적의 적은 한 편인가?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하고 같은 있잖아요. 맥락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지금 양 정당에 상당한 파열구를 낼 수도 있다. 파열을 일으킬 수 있다. 저는 충분히 그런 우려와 가능성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발언들이다. 그리고 장경태 의원처럼 말을 저렇게 가볍게 하면 안 되죠. 정치라는 영역은요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정치 그 현실화될 때와 그 어떤 가능성을 열어둔 것과 이것을 좀 구별해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낙연 전 총리가 가능성을 열어둔 행보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메시지는 지금 민주당을 향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민주당 내가 신당 창당 이준석까지도 만날 수 있는 신당 창당의 노력을 할 거다. 당신들 움직여라. 저는 이런 사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12월까지는 이미 총선 100일이 아마 1월 1일이 되겠습니다만 총선
100일 전까지는 아마 지금 당내 원칙과 상식 의원이라든지 예. 이낙연 전 총리라든지 당내의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비판하면서 통합적 당 운영을 계속 촉구하면서 예. 뭔가 혁신의 어떤 모습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그것만 해가지고 되겠느냐? 예. 뭔가 여차하면 뭔가 이 소위 이준석 대표 되겠습니다만 보수 진보 자유주의를 아우르는 빅텐트를 치겠다. 예. 이게 이준석 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 총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제가 듣은 바로는 최근에 이낙연 대표 주변에 사실상 신당 추진 실무팀들이 이미 가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정치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거죠. 예. 자,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고 또 시각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예. 그걸 뭐 한석도 못 얻을 것이다. 낙성연대다.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것만으로 본인들이 정당성을 부여받는 것처럼 예. 얘기하는 모습은 결코 온당치 못하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자, 고민은 아마 이낙연 대표가 할 겁니다. 자, 이낙연 대표 앞서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민주당 대표했죠. 국무총리했죠. 예. 민주당 도지사했죠. 예. 자,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경쟁했단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경선 불복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정말 호남에서조차 지지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예. 과연 정치적 행보를 저렇게 힘있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여론의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 배는 띄우지만 신당 관련된 여론이 어떻게 출렁거리냐에 따라서 예. 그 수위가 저는 조절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춘원 교수께서는 낙준연대로 보이십니까? 낙석주의로 보이십니까? 그 파괴력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연대든 뭐 낙석이든 안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게요. 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제 때가 되면 만날 것이라고 하는 게 언제 밥 한번 먹자라는 우리가 지나가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분이 다 그 전직 여당 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예. 회동만으로도 저는 국민들이 관심을 끌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겠죠. 그리고 예. 각각이 지금 어쨌든 자기가 속해 있던 당에서 깨고 나와서 새로운 신당 창당을 해야 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예. 그 각각의 신당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이낙연 전 총리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조금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금 신당 연대를 또는 같이 공동으로 창당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 게 두 예. 사람이 속해 있던 당에서의 어떤 가치나 지지 기반이 전혀 틀리거든요. 저는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신당 창당으로 속전속결로 좀 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이낙연 전 총리 생각 이런 것 같아요. 민주당의 대표는 이재명 대표지만 예. 호남의 대표는 나다. 내가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다 하는 그런 게 굉장히 강한 것 같고 이낙연 전 총리가 지금 DJ 정치인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예. DJ 정치인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2016년도에 그 안철수의 국민의당을 조금 벤치마킹하고 있는 걸 보여요. 그래서 그때 보면 국민의당이 호남에서는 석권했는데 수도권에서는 그때 우리 민주당 표가 분열되지 않고 예. 민주당을 그냥 계속 지지를 해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낙연 전 총리는 결국 호남을 기반으로 한 신당, DJ 정치를 앞세운 신당. 예. 그래서 저는 조금 성급하게 보면 1987년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만들었던 어떤 평화민주당이라는 그 당명을 차용해서 새로운 신당의 당명으로 내세우면서 예. 그냥 호남에서 나름대로 원내 교섭단체 정도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걸 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 국민의힘을 유리하게 하는 그런 이준석 전 대표가 예. 만드는 신당하고 연대를 통해서 수도권에서 혹시 본인 국민의힘이 좀 유리한 예. 그러한 반사이익을 얻게 하는 그러한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준석 연대는 실질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인다. 저는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당 안을 향해서 내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어를 일부러 비추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마음이 있어서 저 얘기를 꺼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심상치 않게 들리긴 하죠. 이런 가운데 다음 준비된 목소리는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질문을 받고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앞서서 여러 가지 또 모습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묶여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면 어떻게 성사된 겁니까? 아이고. 기자들이 빈치고 있다면서 못 나가. 잠깐 자, 이러지 마시고 이따가 시간 드릴게요. 뭐 신당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 없고 그 뜻을 같이 하는 훌륭한 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세력화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이제는 진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근본으로 여기고 그를 실현하고자 하는
본래의 민주당을 재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일종의 정통야당과 다른 사쿠라 노선인데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원칙과 상식이라고 이름되어 있는 그 네 분보다 이낙연 대표의 최근 신당론이 100배 더 문제라고 봅니다. 정치인 이낙연의 정체성이 뭔가가 궁금해지는 저는 엄중한 자기 혼선이라고 봅니다. 네, 일일이 대꾸할 가치를 안 느낍니다. 전용기 의원님,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이른바 정치권에서 옛날에 이 표현 쓰면 큰일 나는 건데 사쿠라 소리까지 듣고 있는데 만약에 탈당해서 신당을 만든다면 민주당 내에서 거의 배신자 수준의 소리까지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은? 뭐 배신자까지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지를 둔다라는 측면에서 정치권이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 뭐 사쿠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약간 혼란을 야기하는 측면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사쿠라라는 표현이 저기 정치권에서는 거의 금기어처럼 막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저런 그렇게 표현은? 좀 심한 말까지 쓰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혼란을 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유의미한 성과는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반명연대를 구축하기 위한 그 사전 작업이 신당론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도 신당을 만든다고 한들 이번 총선에서 큰 역할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윤석열 정부를 향한 그런 비토들 그리고 그 비판들을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다른 대한정당보다 민주당이 하고 있는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마치 신당이 나와도 이렇게 민주당보다 더한 이렇게 정부 견제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을 국민들께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치 체제에서는 신당이 나온다 한들 성공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요. 예. 사쿠라 노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더욱이나 김민석 의원은 저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저런 표현을 왜 씁니까? 외신의 아이콘이 사실은 김민석 의원이셨잖아요. 그런데다가 어디서 저런 표현을 약간 이런 분인데 그럼요. 지금요? 선배 정치인입니다. 예. 집권여당의 대표를 지낸 분입니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를 지낸 분입니다. 예. 나중에 가서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김민석 의원이 당내에 얼마나 입지가 지금 급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렇게 험한 언어로 선배 정치를 공격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못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때 저 얘기를 꼭 하고 싶으셔서 지금 알겠습니다. 아무튼 분위기가 좀 이상해졌어요 지금. 막 저런 사실은 굉장히 거친 표현이거든요. 저렇게 나갔은 상황입니다.